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땡스기빙 주간이라 미국 주식시장도 그에 맞춰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재미로 보는 추수감사절 주간의 주가 변화, 1950년부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 추세 그리고 저희 25주차 적립식 투자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2024년에 총 9번의 휴장을 겪게 됐는데요. 특히 다음 주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에는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도 휴장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증시가 1시에 조기 마감됩니다. 평소 오후 4시에 마감되던 증시가 1시에 끝나는 만큼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식보다는 마음 편히 쉬며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열심히 트레이딩을 했지만 이번에는 약간 쉬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쉬어감도 데이터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1950년부터 2023년까지 S&P 500 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74년간 75%의 확률로 S&P 500은 추수감사절 주간에 상승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에는 70%의 확률 그리고 최근 10년간은 72%의 확률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지난 74년간 추수감사절 주간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0.64%인데 최근에는 이 평균 수익률이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 간단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간중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의 엣지가 서서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데이터를 보면 추수감사절 주간의 성적이 나머지 51주보다 확연히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30%의 확률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트레이딩을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며 여유를 즐길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주식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고 즐거운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많은 트레이딩과 더불어 적립식 투자를 자동으로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는 25주차 현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다시 한번 오르며 저의 S&P 500 ETF 수익률이 다시 10%에 도달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투자 금액의 변동은 조금씩 있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천천히 연말 랠리가 나오며 S&P 500이 6천을 돌파하고 저의 수익률도 더욱더 날아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다양한 500대 기업을 묶어놓은 S&P 500은 지속해서 상승하며 내년 연말에 7천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최근 상당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주에는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이번 주에는 반등하며 7.94%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스닥을 생각하면 매그니피센트 7 같은 주식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쉬운데요. 나스닥 100 안에는 매그니피센트 7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애플로빈 같은 회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스닥 상장 기업 100개 중 가장 우수한 기업을 자동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QQQM을 투자하면 나스닥에 상장된 최상위 기업에 자동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헤지펀드들이 빅테크에서 돈을 빼는 지금 빅테크 회사들은 개별 주식으로는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나스닥 100에 관한 투자는 여전히 이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추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반도체 ETF SMH는 지난주 한 주 동안 무려 10%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4%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익률이 극도로 떨어질 때만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려고 하며 당분간 지켜만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반도체 섹터는 시장의 리더였는데요. 한 섹터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 심리적으로 보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멈춰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잠시 쉬어가고 싶은 것뿐이지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AI 사이클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PQ는 현재 121주를 모았습니다. 1000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QQQ와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며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자산 수익률 변화를 보면 대선 후에 폭발적인 상승 이후 지난주에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QQQ와 반도체 관련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나스닥과 SMH가 정점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S&P 500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배당금 지급이 없어 조금 아쉽지만 12월에는 모든 4개 펀드에서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라 배당금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수익률이 상승하며 7.27%를 기록했고 배당금을 포함하면 8.36%로 올라갔습니다. 대선 직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최대 수익률을 기록한 시점이었으며 8월 5일 블랙 먼데이에는 마이너스 1.94%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1억 목표 달성률은 지난주보다 1% 올라 32%를 기록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약간 줄인 만큼 당분간 투자 금액 증가는 제한적이겠지만 S&P 500이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관세 등의 정책으로 내수가 강한 기업들의 마진 증가에 영향을 받으며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주식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여유롭게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